거미블루 화이불치라는 게 있어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율건축사 사무소의 대표 건축사 김재선 건축사고요. 저희 조율건축은 뭐 이름에서도 느껴지지만 조율이라는 이름이 이제 음악에서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건축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의 건축물이 탄생이 되거든요. 설계를 하고 건축 의뢰를 하시고 전기, 토목, 뭐 기계 설비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엮여 있어요. 건축은 그냥 건축사가 설계하고 시공사가 공사하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고 그 중에서 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축사 사무소가 되자라는 뜻으로 조율 건축사 사무소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건축 자체로서 뽐내기보다는 주변과 어울리는 건축, 관계된 모든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거를 정확하게 코디네이터하고 무엇보다 건축가를 위한 건축이 아닌 건축주를 위한 건축을 해보자. 뭐 안암동 협소주택 노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안암동 이제 산 거의 꼭대기에 위치한 대지예요. 건축주분은 저층 단독주택을 짓기를 원하셨어요. 가지고 계신 돈으로 그렇게 짓기를 원하셨지만 조금 부족한 사업비 부분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이제 저층의 1층과 2층은 임대 공간, 3, 4층은 단독주택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1층은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일반 음식점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18평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주택으로, 투룸 임대주택 18평으로 구성을 했고요. 3층과 4층은 25평 규모로 건축주분 내외와 아드님이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금 의뢰를 받게 되신 건지. 네. 건축주는 성북구에 오래된 구역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산책을 좋아하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성북천 산책을 하고 주변에 이제 맛집들 식사하러 오셨는데 저희 이 조그만 조율 사옥 옆에 오래된 콩나물 국밥집이 있어요. 그 식사를 하시면서 없던 건물이 생겼네? 그런데 딱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문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오래된 구옥이 있는데 그 집을 아주 저층 단독주택으로 짓고 싶다. 대신 아주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짓고 싶다. 스타일은 조율건축의 스타일로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 안암동 이제 협소주택 노을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건물이 그러니까 동향과 남양 쪽이 메인뷰가 있지만 옥상으로 올라가면 서양 쪽도 이제 성북천과 함께 쫙 이제 보여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노을이란 이름이 두 분의 은퇴 후의 삶이나 우리 그 성북천을 바라보는 조망권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은 그냥 가칭입니다. 이 부지는 이제 안암동 언덕 꼭대기에 있는 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막다른 도로가 아니지만 양측에서 접근하는 도로들이 계단도로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제 차량으로 접근하는 도로조차도 이제 더 이상 더 진출할 수가 없는 법적은 아니지만 현황으로는 막다른 도로가 되는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접근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행자 접근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올라갔을 때 이제 주변에 있는 성북천을 조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대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형의 대지 형태 그리고 인접한 건물들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공사비의 가성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이쪽 방향이 북쪽 방향이거든요. 이쪽 방향이 북쪽 방향이다 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서 일조권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3층까지는 똑바로 올라갈 수 있지만 4층, 5층 올라가면서는 이게 축소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저층부에 보통 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돼요. 네, 그렇게 되는데 이 대지를 자세히 보시면 이 북쪽에 있는 대지는 도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장밖에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이 동쪽에 있는 대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굉장히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을 파지 않아도 인접한 건축물이 노후된 건축물일 경우에 물론 디테일하게 따지는 방식이 있지만 지하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흙막이 설계를 하고 굴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못해도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공사비가 업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지 말고 담장이 있는 쪽으로 건축물을 1.5m가 아니라 이제 약간 일조권이 사선 방향이니까 한 1.23m 정도만 이격을 하고 그 다음에 동측이지만 이쪽 부분에 주차장을 넣자. 이쪽 부분에 주차장을 넣으면 굴토 심의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1층이지만 실제로 1층 바닥 아래쪽에 그 기초도 설치하고 그 기초 밑에 버림 콘크리트, 뭐 잡석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1층 레벨이지만 땅을 파는 깊이는 1.2 내지 1.5m를 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파도 1m 정도는 통상 파게 되는데 그러면 그 1m 기점에서 2대1로 각도를 적용을 해서 그러면 최소한 1m가 들어가니까 2대1이면 2m는 이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격되는 선 안에 어떤 건축물이 있을 때 그 건축물이 콘크리트 건축물이면 이제 30년 그리고 조적조 건축물이면 20년이 지나가면 굴토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심의라고 하는 거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이제 자문을 하는 형식을 띠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것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원래는 흙막이가 필요 없는데 흙막이도 해라. 그리고 차수공법도 해라. 물론 안전을 위해서 하면 좋지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중소형 건축물을 지을 때 그런 거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던 공사비가 1억에서 1억 5천, 2억씩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저희가 설계할 때는 그냥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북쪽에서 일조권 때문에 이격하는 거리에 주차를 넣고 그냥 그거를 맹목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굴토 심의를 안 받는 거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거로 인해서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용적률이 줄어들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주차장을 북쪽이 아닌 동쪽으로 넣어도 이 건축주분들이 요구하는 면적 이상 그리고 법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면적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주차장의 위치를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이쪽으로 정하고 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남향과 동향은 이쪽이 뷰가 좋고 일조도 잘 들어오다 보니까 거실이라든가 안방에 대한 주 실드를 이쪽에 배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남는 자리는 이쪽이니까 이쪽에 계단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계단실, 엘리베이터, 이쪽은 주차장, 이쪽에는 메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실, 주방, 안방 이런 형태가 띄게 된 거였고요. 돈이 너무 부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저층 단독주택을 지으시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토지의 대출도 없으셨고 기존의 다른 대출도 거의 없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1층이나 2층에 임대 공간을 넣고 그 다음에 3층, 4층을 주거 공간으로 형성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을 한다면 이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이득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소형 주상복합 건물이 건축이 되게 된 거죠. 일단 건축주의 니즈, 돈이 없으니 네.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해달라. 여기에 굉장히 충족을 하게끔 설계를 하신 거네요. 맞아요. 그게 굴토 심의를 안 받게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임대료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건물을 갖는 거. 물론 그러면서도 건축주분의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옥상 마당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했습니다.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관만 이쁜 게 아니라 내부 구성도 굉장히 충실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문 하나의 컬러라든지 문고리, 손잡이를 어떤 걸 쓸 건지 변기의 형태는 어떻고 타일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3D로 구성을 해서 건축주분한테 미리 보여드려요. 그래야 그분들도 이런 거구나, 이렇게 구현이 되구나, 나는 이런 컬러보다는 나는 이런 재질보다는 어떤 게 좋은데라고 또 의견을 주시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사실은 정확한 공사비가 픽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정확하게
설계를 내부 설계까지 진행을 하지 않으면 시공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사실은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내가 설계한 건물이 이런 거였어? 나중에 지어질 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설계를 해도 중간 과정에서 또 한 번 변화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공사와 마지막 재료는 실제 실물로 보면서 또 컨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이런 스터디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 외부 모델링을 다 풀로 구성을 해서 건축주분의 의견도 듣고 최대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네. 이제 시공사를 컨택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열심히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궁금했던 게 네. 라운드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돌리신 건지 저게 건축비도 좀 집값보다는 올라갈 거고 맞습니다. 또 네. 모양상 부드러움은 있지만 저는 왠지 데드 스페이스가 좀 많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라운드를 하신 또 의도는 어떤 의미이신지 좀 궁금하네요. 대지를 보시면 굉장히 이 모서리 부분이 가각전제하듯이 굉장히 사선으로 쳐져져 있는데 이 땅이 굉장히 작아요. 35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계단실과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 저층부에 이제 주차장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공간을 구성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일부러 라운드를 쓰지는 않아요. 가구 구성도 라운딩으로 일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분명히 업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공간이 아주 대지가 클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이 쳐져 있어도 그 안에서 박스 구성이 가능한데 이렇게 공간이 작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히려 이거를 라운드로 하지 않았을 때 데드 스페이스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이 라운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게 직각으로 하게 되면 요렇게 쳐져야 돼요. 요렇게. 네. 그리고 이 부분도 라운드가 아니었다면 요렇게 직각으로 쳐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각으로 오다가 다시 꺾여서 다시 직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지 않은 땅에서는 이게 오히려 라운드가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방법이 이걸 사선을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작은 공간에서 사선을 살렸을 때는 이 공간이 굉장히 애매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크지 않은 공간에서는 요렇게 하나의 존, 요렇게 하나의 존, 요렇게 하나의 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실과 다용도실 공간, 작은 방, 그 사이에 화장실, 이쪽에 안방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요. 또 상부층으로 간다고 하면 그 공간이 이제 완벽하게 거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직각, 그 다음에 요 사선을 살리는 방법, 라운드를 다 검토했을 때 평면 구성에서 일단 라운드를 하는 게 굉장히 효율성이 좋았고요. 또 하나는 그 성북천을 조망할 수 있고 바람도 제일 잘 통하고 햇빛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바라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공간들이 조금 열려 있어도 좋겠구나 밖으로. 그래서 부드러운 라운드 창과 거실 공간에서 성북천을 바라볼 수 있는 뷰, 일조도 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꼭 라운드이기 때문에 좋다가 아니라 평면 구성에서 라운딩이 그런 장점이 있는데 결국은 외관에서 라운딩을 했을 때도 부드럽고 또 그 관계성의 주변과의 관계성에서도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건축주분과 협의하에 이제 라운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건폐율은 꽉 채웠지만 용적률은 175%밖에 되지 않아요. 저희만의 노하우나 스킬들이 있는데 뭐 확장형 발코니 공간이라든지 다락 공간이라든지 용적률이 여유가 있어서 다락을 구성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라든지 실외기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바닥 면적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확장형 발코니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 사업 용적률로 보면은 얘는 210% 이상 나옵니다. 네. 협소주택에 준하는 중소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마당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 이 작은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옥상 공간이 굉장히 좋은 마당의 역할을 해요. 그랬을 때 요 안에서 밖을 바라보고 했을 때 눈높이에 걸리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유리 난간과 그다음에 그 위로 이제 이 구조를 잡아줄 수 있는 이제 파라페 옥상 난간을 올리게 된 거였고요. 그나마 이제 이 아래쪽을 좀 낮춘 거는 이쪽
이 대지를 바라볼 수 있는 메인 대지가 굉장히 계단으로 한참 내려가서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 지붕 라인이나 이 파라펜 라인이 이쪽 부분이 너무 높으면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건너편에 있는 4층 부분도 일부 보이고 자연스럽게 아래층에서 올려다 봤을 때 부드러운 선을 연결하고 싶어서 뒤쪽을 조금 낮추고 아래쪽은 조금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햇빛이 이렇게 오게 되니까 네.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집들이 이 뒤쪽 벽이나 이쪽 벽들은 일조의 영향을 받게 돼요. 네. 법규적인 것을 네. 떠나서도.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난간의 높이를 좀 낮추거나 최대한 개방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위에 부분을 올려도 그러니까 주변의 일조권에 영향을 안 줘요. 그렇죠. 네, 우리 마당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법규적인 거는 당연히 맞추지만 항상 옥상 난간을 올릴 때 저희 모든 프로젝트들은 이거는 조금 준수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법규를 떠나서 더불어 사는 공간이니까 네. 가능하면 일부 공간들의 파라펫을 올리더라도 주변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된 거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이제 햇빛이 이렇게 오면 그림자가 뒤쪽으로 지니까 가능하면 햇빛의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곳은 높이고 많이 받는 곳은 낮춘 거죠. 그래서 반대로 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쪽에 살고 이제 여기는 아드님 방인데 어디가요? 요 4층이 아드님 방입니다. 네. 근데 아드님은 이제 여기 상주하는 거는 아니니까 직장 때문에 이제 또 외부에도 있고 서울에 올라오면 있는 공간이지만 요 아드님 방에서도 똑같이 성북천을 바라보고 그럴 수 있도록 이쪽 공간은 조금 더 층고를 높게 줘서 조금 다이나믹하게 공간을 마련하고 뒤쪽은 조금 낮게 형성이 되고 또 여기는 계단실이니까 공사비를 계단실로 똑같은 높이로 올렸으면 그만큼 또 공사비가 업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낮추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뒷집에 대한 일조 부분의 법규적인 것을 떠나서도 햇빛의 양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게 낮추게 된 겁니다. 이 마감재 선택은 사실 건축지분이 하나 확실하게 저희를 이제 미팅하러 오셨을 때 고르셨던 게 조율건축 스타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사옥에서 썼었던 마감 재료와 비슷한 재료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걸 맹목적으로 따라한 건 아니고 보시면 주변 건물들이 대부분 다 벽돌 건물, 빨간색 벽돌 건물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또 너무 컬러풀하거나 너무 화려한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질감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저희 사무소에 철학이 2개가 있는데 사무실 이름처럼 조율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거미블루 화이불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조선과 백제의 건축이나 문화를 표현하는 이제 어휘인데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근데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과하지 않다. 그렇다고 또 너무 부끄럽거나 너무 소박한 것도 좀 그러니 어느 정도 중도를 잘 지켜서 녹아들자. 사실은 이게 조율하고도 맞는 텍스처긴 합니다. 그래서 주변 건물들이 벽돌 건물인데 가능하면 재료의 텍스처는 같이 벽돌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새로 지었는데 다 똑같게 묻히는 것도 건축주분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실 수 있잖아요. 디자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색깔을 너무 튀지 않는 어느 중간 정도의 톤을 고른 게 이제 약간 진회색, 약간 밝은 회색 요거를 좀 섞었습니다. 그리고 요 건물의 메스도 이렇게 2개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요거를 저희는 이제 두 부부라고 봤습니다. 두 부부분들이 되게 재밌으세요. 얘기를 나눠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으시고 되게 행복하게 사시는 게 느껴지는 부부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부가 조금 색깔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어울려서 말년을 여기서 좀 잘 보내셨으면 하는 생각에 일부러 재료를 조금 2가지를 섞어서 봤습니다. 지금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현장에 자주 나와 보실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또 뵙고 또 얘기를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네. 조율건축의 김재선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